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조선구마사 사태는 많은 것을 시사해줬습니다. 드라마에서 사용된 소품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고 결국 2회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문화를 이용한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속속 밝혀지고 있고 아직까지 수많은 드라마들이 중국 범벅이 되어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국 범벅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불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적지 않게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계획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주목받고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와 한국 방송사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송사에 간섭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은희 작가는 넷플릭스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섭을 안 해도 되나 했다. 신뢰를 많이 보내주셨다. 집필할 때부터 원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쓰고 온 걸 검토한다기보다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제작비를 확실하게 지원해주니 극의 흐름을 끊고 분위기를 망치는 쓸데없는 PPL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애초에 중국 범벅이 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주지훈 배우는 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작업은 생방송 체계가 많다. 완고를 못 받아보고 들어가야 하고 대본을 숙지하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 영화는 시간을 많이 쓰니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는 능력을 떠나서 퀄리티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야기는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많은 스펙터클과 서스펜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 플랫폼에는 광고가 없어서 눈치 볼 게 없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투자 배급사와 방송국이 있지만 각 회사의 색깔과 선호도가 있는데 여기는 없다. 어떤 기업에서 파생돼 영상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산업만 하는 것이라서 본질 이외의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PPL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도 미덕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그게 없어도 된다면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PPL이 없었다. 어느새 대중이 거기에 익숙해진 거다. 하지만 일부 좋지 않은 관례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봐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로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작년 결제액만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한국 콘텐츠에 재투자한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제작진의 자질입니다. 최근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김은희 작가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지난 2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장항준 감독이 자신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킹덤을 집필하면서 민속촌을 뛰어다녔고 심지어는 어떤 커다란 책을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려 대동여지도였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역사물이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한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선구마사 작가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넷플릭스와 손을 잡은 것은 문제될 것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업체입니다. 텐센트는 글로벌 시가총액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OTT 구독 경제 시장에서 3위가 텐센트 비디오, 4위는 텐센트 소유의 아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텐센트는 미국 HBO, 워너브러더스, 팍스에 이어 유럽 3개 스튜디오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텐센트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JTBC 스튜디오에 1천억 원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YG의 주요 주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2대 주주인 넷마블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JYP 차이나를 통해 선보이는 아이돌 그룹 역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TVN 철인왕후 제작사인 YG 스튜디오 플렉스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철인왕후가 원작자 혐한,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불거진 배경엔 텐센트의 투자 때문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운영 중인 위TV에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전 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컨텐츠가 한국 업체가 아닌 중국 업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방송도 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5월 방영 예정인 TVN의 간 떨어지는 동거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아이치가 참여했습니다. 어디서 방영될지 아직 정보가 없는 잠중록은 중국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JTBC 제작의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역시 중국 소설 동트기 힘든 긴 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JTBC 드라마 설광화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설광화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살펴보면 시대적 배경은 87년 서울의 민주화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건너온 무장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과 엮여 전개된다는 드라마의 기본 설정에 대해 간첩 미화 및 역사 왜곡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간첩 개입설 우려, 한국의 민주화 운동 비화, 안기부 미화,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 모욕 등 현재 수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텐센트는 JTBC 스튜디오에 1천억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입김이 제대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JTBC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설광화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광화 드라마에는 중국 정부의 큰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영화 택시운전사 1987 등 민주화를 그린 영화들은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는 중국의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철인왕후 등의 사례를 통해서 중국 자본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을 아주 간단하게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설광화가 논란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 내 좌우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한국의 민주화 역사는 공산당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외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YG에 투자한 것은 블랙핑크 멤버를 드라마에 캐스팅해서 해외에도 주목받고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한 설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한마디로 완벽한 빨갱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벽하게 중국의 의도대로 한국의 역사는 왜곡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선구마사 사태입니다. 조선구마사는 수많은 논란이 나오며 단 2회 방송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해외 판매조차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조선구마사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이 개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작사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습니다. 중국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입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반발, 체질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등 한국 국민은 이러한 것에는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니다. 중국은 한국인조차도 중국 정부에 세뇌되어 있는 중국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를 통해서 중국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협찬사에 대한 불매도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계획은 자연스럽게 무산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근성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